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아직도 나의 대통령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특별 기획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1호기 이승환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국민이 키운 2호기 손유진입니다. 정의로운 3호기 김현수입니다. 예, 저는 정치 백신 4호기 강창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진보 5호기 이원재입니다. 참고로 김재현 후보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12번입니다. 네, 선거보도 맛집 경남도민일보가 20대 대선 사전투표 전날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오늘 투입한 인력부터 벌써 급이 다르죠. 500 멤버에다가 플러스 2명, 말하자면 무려 3+2 행사입니다. 네, 새 얼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죠. 먼저 기호순대로 강창구 기자. 예, 저는 입사 8개월 정도가 됐고요. 편집부 기자로 일하면서 문화면과 종합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호 4번. 아이고 안 후보. 아이고 윤 후보 반갑구만. 반가워요. 좀 정말 급조된 티가 많이 나는데요. 물론 단일화가 급조됐다는 거 아닙니다. 단이라도 급조된 거 아닙니까? 밤 사이에. 이미 청취자께서는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일주일 전부터 기획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 강창구 기자는 준비한 게 아까워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아깝죠. 네. 자, 다음에는 이원재 기자.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이원재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부 뉴스 비평방송 뉴비자 2인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맥에 출연하게 돼서 아주 즐겁게 잘 녹화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김현수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내일이 바로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예, 날짜로는 3월 4일 금요일 그리고 5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이고요. 그다음 본투표는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은 법정 공휴일이죠. 네, 이 시점 정도 되면 이제 후보고 뭐 정책이고 이런 거 들여다보고 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누가 뭐 시험 전날에 집합의 정의 이런 것부터 학습하겠습니까? 전날에는 시험에 나올 문제,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찍느냐, 이 정도 다뤄줘야 풀어져. 예, 아직까지 저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런 분들을 언론에서 부동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부동층 표심에 뭐 결과가 달렸다느니, 뭐 샤이가 어쨌느니, 뭐 정말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를 뭐 분석이랍시고 보도를 하잖아요. 예. 우린 그런 영혼 없는 그런 취재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딱 마음을 정할 수 있게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5명이나 모였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오늘 진행자들은 각자 후보 한 명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고요. 경남도민일보 대선 후보 정책 분석부터 유권자가 묻는다 기획까지 꾸준히 후보 5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김재현 후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네. 진보당은 그 전국 단위 선거 경험도 많고 또 특히 경남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정당이라서 포함을 했습니다. 5명이 각 후보를 대변한다는 설명은 방금 했고요. 규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은 네.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보 한 명이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을 주도하고 또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는 후보가 30초 시간을 받아 답변하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역시 토론을 잘 보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어제 또 마지막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한 가지 규칙은 주도권 자랑입니다.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독보적이다, 다른 후보가 이전만은 따라올 수 없다 네. 싶은 장점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예. 내일이 바로 사전투표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자랑을 하시라는 거죠. 예. 그 자랑을 듣고 뭐 이견이 있거나 자기 후보가 또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쪽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네.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규칙은 한 가지니까 네. 쉽게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 긴급 수혈한 강찬구 기자와 네. 이원재 기자 각자 각오를 먼저 듣고 자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찬구 기자.
경남도민 여러분, 온갖 실언 논란, 도덕성 논란, 될 사람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거대 양당 후보 다시 돌아가도 마음 다잡기 힘드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양당 진영 논리 바깥에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뛰어온 후보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가 우리나라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양당 구도에 접어서 새정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원재 기자. 네, 우리 김재현 후보를 이 자리에 포함시킨 경남도민일보 선택이 정말 탁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TV 토론에서는 다른 후보 4명만 초대받았지만 우리 김재현 후보가 진보 진영 에이스라는 사실 알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진보 후보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전날 부동층을 위해 준비한 대선 특별 기획 주도권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자랑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 자치단체장 경험 있으신 분, 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을 보시면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유능한 일꾼인지 증명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느니 뭐 철밥통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이를 뒤집어서 본다라면 유능한 지휘관을 만났을 때 공무원이 또 얼마나 유능한 인력이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벌써 우리 3년째 되는 이 사태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 모두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우리는 맡겨주시면 잘합니다. 내가 잘 몰라도 좋은 사람을 뽑았으면 된다. 뭐 이런 뭐 아마추어들 저는 뭐 쳐주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받고 증명까지 해낸 후보입니다.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예. 예, 대통령 일은 지자체 행정을 해봤다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안 후보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해보지 않은 의정 경험이 있고 네. 의사부터 프로그래머, 사업가, 교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랑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 훌륭한 경험으로 참 완주를 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할 말 있습니다. 네, 김재현 후보. 네, 저는 물론 완주할 거고요. 네, 김 후보 역시 행정가로서 경험은 없지만 32세 젊은 나이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발의에 앞장서는 등 의정 활동도 성실하게 수행했고요. 네. 진보 정치 20년이 키운 김재현 후보 경력 무시할 수 없겠죠. 역시 좀 예상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국회 원내 경험이 없다는 게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요.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주도권 자랑입니다. 자, 여기서 임명직 공무원 해보신 사람 있나요? 윤 후보는 유일한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굵직한 사건 담당하기 꽤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들게요. 네. 그 2003년 대통령 선거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 검사 맡았고요. 2008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파견검사가 윤 후보입니다. 예. 이 정점이 있는데요. 2016년 12월 다들 아실 텐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 4팀장 바로 누굽니까? 윤 후보입니다. 우리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을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실천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심상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검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사실 패스했고요. 인권 변호사 길을 걷고자 판검사 루트로 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입니다. 예. 예, 법률가 중에서도 특수통 검사로만 평생 산 게 대통령 후보로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갑자기 한 팀 됐는데. 아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세상에 모든 범죄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범죄자 잡은 것만 갖고 자랑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성 있는 안철수 후보를 어필해야 하지만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참 안타깝네요. 윤 후보가 대통령. 안철수 후보도 안타깝고 강창구 기자는 더 안타깝네요, 진짜. 김재현 후보 입장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임명직 공무원으로 경험은 충분히 높이 사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따끔하네요.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건 의정활동 경험이나 이런 부분인데 김 후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심 후보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검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 정치인들 또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고 우리 윤 후보 그러면서 다 정치 다 배운 겁니다. 지금 혹시 정치 검사였다는 걸 고백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치를 배웠다는 게 아, 정치 예, 검사라는 거 아, 아니에요. 제가 오해를 했군요. 학습을 했다는 말이죠. 예. 심 후보로서는 정치인을 다뤄봤다는 인식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심상정 후보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하면 그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자행한 노동 탄압에 맞선 그 대표적 인물이고 또 그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졸업해서 역사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공들의 그 삶을 목격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해서 그 25년 동안 그 노동 현장에서 헌신한 그런 후보가 바로 심상정 후보고요. 네, 여러분 25살에 뭐 하셨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수배 생활을 했습니다. 26살부터. 예, 그 내 앞날만 걱정하기도 바쁜 26살 나이에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이 심상정 후보. 이번에 대선 주 4일째 복지국가 가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일단 진보 정당과 후보가 내세우는 지향 아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내세우던 각종 의제를 현실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가장 잘 실현한 후보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존경한다까지만 딱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위장 취업 이거 엄연히 따지면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우리 또 법을 또 제가 지키는 사람 입장으로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글쎄요, 뭐 노동운동을 진짜 순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봐서는 좀 저는 검사를 순수하게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심 후보로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노동운동이 순수한지 안 순수한지에 따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안철수 후보는 귀족노조 혁파를 10대 공약에 넣었습니다. 뭐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로서 김재현 후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후보도 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김 후보 10대 공약에 마찬가지 주 4일째, 최저시급 15,000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국민 노동법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 내세운 것만 봐도 김 후보도 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약 비슷한 것 같은데 단일화 하시겠습니까? 완주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주도권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들이 그렇게까지 한가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대선 후보들이 주도권 자랑을 하는 자리라서 예. 그 너무하시네. 그 지지율 세 번째 또 후보인데 그래도 우리 안 후보님 칭찬 한번 할 기회는 판 한번 깔아줘야죠. 인간적으로. 추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애초에 안 후보가 아니라 안 전 후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후보들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2인자 자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꼭 참여시키는 걸로 하죠. 정말 준비한 게 너무 아깝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참 원망스럽네요. 네, 김재현 후보 주도권 자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후보가 마침 또 저랑 위치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오늘 출연진 중에서 제가 또 유일한 20대 최연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재현 후보는 41세로 이 5 후보, 그러니까 4 후보죠 이제. 네네, 4명이죠 이제. 네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40대고 전체 후보 통틀어서도 최연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후보들께서 이제 젊은 세대 표심 잡기에 열중하는 모습 보였는데
가장 젊은 김재현 후보가 젊은 세대 이해도도 가장 높다고 자부할 네. 수 있죠. 예, 심상정 후보입니다. 여기에 5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김재현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저보다도 나이가 적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나저나 심상정 후보가 저희 이재명 후보보다 5살이나 많더라고요. 저 누나라고 불러도 됩니까? 예, 듣습니다. 예, 지난 토론 때는 뭐 규칙대로 하자면서 따박따박 대들더니 누나! 누나! 저도 누나라 부를까요? 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예. 라운드 2.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도권 자랑 들어가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이재명 후보를 의심하는 유권자들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그 악명 높은 하천 계곡 불법 영업을 어떻게 뿌리 뽑았는지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각 지자체마다 단속하다가 잠시 피하고 민원 들어오면 또 단속하고 또 잠시 피하고 또 민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죠. 그러다가 상인들이 막 뭐 도청이나 시청 막 우르르 항의 가면 뭐 자치단체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공무원들과 실랑이하고 으쌰으쌰하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상인들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비아냥,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때로는 달래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게 정치고 바로 행정이죠. 정치는 뭐 하겠습니다 라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계곡 상인들과 면담하는 그 유튜브 영상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 할 말 있습니다. 지도자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민원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네. 그 험악한 장면이 꽤 연출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저는 사실 안 후보가 걱정이 되는데요. 자기 걱정이나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입니다. 김재현 후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힘은 알겠는데 김 후보는 그런 모습은 사실 행정가로서 경험이 없어서 네.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주민 편에서 함께 투쟁한 경험이 많다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윤 후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대통령 만약에 되신다면 뭐 대통령 되어 가지고 뭐 계곡에 뭐 상인 단속하러 가실 겁니까? 이거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도지사로서의 뭐 역할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뭐 앞으로 대통령 되면 뭐 진짜 계곡에 찾아가서 하실 겁니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일을 골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쪽에서 뭘 했죠? 윤 후보 다시 한번 또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원전 없이 그 탈탄소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재생에너지로 탈탄소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로는 모자라도 아주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 얼마 전에 문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향후 60여 년 동안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원전을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원자력 발전, 녹색 에너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그린 텍소노미, 저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09년에 참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 이게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전을 안 돌리면서 어떻게 이 수출합니까? 그러니까 국내 원전 관련 지금 사업이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이걸 살릴 사람은 바로 윤 후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김재현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원전이 옳다 그르다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일단 김 후보는 유럽의 원자력 친환경 분류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이제 석탄 발전, 핵 발전 대출 가속화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0%로 전면적 에너지 전환 꼭 추진하겠습니다. 민영발전소 공영화로 탈원전, 탈석탄 가정 고용 문제, 재생에너지 부문 세 일자리로 대체한다는 점도 덧붙이겠습니다. 심 후보 뒤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윤 후보가 그 원전을 살릴 후보 윤 후보 혼자밖에 없다 했는데 왜 혼자만 주장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십시오 그냥 같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저 이번에도 혹시 또뭐 이상한 자료 들고 왔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또 우리 김재현 후보 아니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이나 구호를 보면 대충 이런 식입니다. 문정부가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나는 반대.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탈탄소는 환경은 물론 이게 환경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이걸 잘 지켜야 그리고 이 흐름에 부합해야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는 게 저희 이재명 후보의 원정과 에너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 4선 국회의원입니다. 다들 할 말 없으시죠? 25년간 노동운동가 활동을 했고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진보정당 정치인 가운데서 4선 중진 의원 입지를 다지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합니다. 또 초선 의원일 때 국감에서 또 눈부신 활약을 했는데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재경부에서 파생 금융상품 투자했다가 1조 8천억 손실 낸 거를 심상정 후보가 밝혀냈습니다. 국감 때마다 심상정 후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2017년에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 폭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하고 연줄하고 또 권력이 짬짬이가 돼서 추천 리스트 만들고 최종 합격시키고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에게 희망 가져라, 꿈 가져라, 또 최선을 다해라, 아프니까 정춘이다 이런 얘기할 자격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또 이 외에도 국회 특활비 폐지, 또 이것도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이루어냈고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고 노회찬 당시 상임 고문과 했었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주도, 이것도 심상정 후보가 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대통령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일단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3선 의원급으로 본다라는 점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경력까지 더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한 3.5선급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감히 사선에 저희가 막 들이대거나 비비지는 않을 거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 체질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우리 윤 후보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선 의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좀 사실 오래 하신 거 아닙니까? 밑에 좀 우리 새로운 인물도 맞습니다. 좀 키워주고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그만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뭐 물려주겠단 말입니까? 물려준다는 그런 인식, 그 윤 후보 인식으로 진짜, 알고 있겠습니다. 정말 윤 후보 인식 진짜. 저 김재현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선 의원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김재현 후보 지금 나이가 심 후보가 국회의원 첫 당선된 나이보다 젊습니다. 그런데 벌써 국회 경험도 있고 당 대표 경험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아직 연륜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김 후보 주도권 자랑 이어가겠습니다. 김 후보가 이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없는 독보적인 경력이 있습니다. 바로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점이죠. 이게 단순히 총학생회장이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반값 등록금, 누구나 들어봤을 이 정책, 이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 김재현 후보입니다. 김 후보가 끝없이 치솟던 등록금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다 김 후보가 정책적 능력을 보였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이 겪는 문제 풀어갈 적임자도 김 후보가 아닐까 추천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일단 그 반값 등록금 문제의 시발점이 김재현 후보였다라는 거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되게 존경스럽네요. 자, 어쨌든 그런 정책 역시 넓게 보면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좀 애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무상 산후조리, 무상 급식, 무상 교복, 그리고 청년 배당 정책 등을 여기서 그냥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 총학생회 출신 반값 등록금 이슈와 모두 다 대단합니다. 근데 굳이 뭐 덧붙이자면 심상정 후보가 또 서울대 총여학생회 만들고 초대 회장도 맡았다는 거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당시에 총학생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직접 만들어버린 거고요. 김재현 후보가 또 총학생회 하는데도 밑거름이 됐다고 봅니다. 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심상정 후보도 열심히 뭐 뛰었고요. 뭐 누가 먼저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미우나 고우나 함께 이 진보정당 정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이 나온다고. 잠깐만요. 안철수 후보라니요. 자꾸 묻어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전 후보라고 해주세요. 안철수 예비 인수위원. 예, 이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열심히 살아서 엘리트길만 걸었는데 지금 데모 이야기나 하는 두 분 말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586 운동권이 지금 사회 전반에서 얼마나 말씀 중인데 참 말씀이 기시네요.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 3. 두 번째 주도권 자랑까지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도권 자랑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후보입니다. 먼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이른바 명문고, 명문대를 거쳐 만드는 학연에서 자유롭습니다. 저 여기 뭐 후보 진보 보수 막론하고 또 학교 출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 보겠습니다. 경북 출신 민주당 후보가 지연덕을 볼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기도 성남시에서 인권 변호사로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혈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혈연 덕을 본다 안 본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 후보만큼 가족 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롭다라는 거는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느냐? 바로 기득권 카르텔과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료, 사법, 재벌, 거대 언론 등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카르텔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기득권이 뭡니까? 죄짓고 벌받지 않는 정도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것들. 이게 바로 기득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기득권 카르텔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제 행정에 반영한 사람입니다. 김재현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보당 김재현 후보 한번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득권은 관료, 사법, 재벌, 거대 언론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1~2%에 해당하는 기득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서의 현재 이재명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의 힘도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네. 김재현 후보 말에 공감합니다. 네. 김재현 후보에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득권은 본인이 기득권인지 모릅니다. 네. 저는 뭐 이왕 말씀하신 김에 심상정 후보는 진보 진영의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4선 기득권 아닙니까? 4선 의원. 자, 그럼 우리 또 윤 후보. 자, 우리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 한번 꺼내겠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존폐 이 이야기 참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뭐 일반 국민도 폐지를 원합니다. 지난 1월 10일에서 11일 사이 그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51.9%가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여성가족부가 이 분열 정책의 본산입니다. 늘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 가해자, 이 범죄자로 보면서 싸움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좀 가격한 표현이지만 깔끔하게 박살내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또 성폭력 사건 무고죄 처벌, 이거 참 이 처벌 강화하는 것도 이 우리 윤 후보의 공약입니다. 김재현 후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우리 검찰인 겁니까? 윤 후보님.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 예리하네요. 뭐 우리 검찰 우리 떼겠습니다. 뭐 대통령 되는데 우리가 문제입니까? 예. 네, 이어서 김재현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여가부 폐지, 성별 가자치기 이런 점들 반대합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김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 젠더 폭력 대응 강화 이런 거 공약 내세우면서 여성 안전에 더 앞장섭니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윤 후보께서 페미니즘 정의와 인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휴머니즘이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제가 도대체 어떤 뭘 근거로 나왔는지 진짜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밀어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입니다. 자, 이 카드까지는 안 꺼내려 했는데 삼성 저격수 이거 있으십니까 다들? 아, 예, 삼성 노조와의 문건 최초로 폭로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심상정 후보입니다. 노조 설립 저지하고 설립된 노조는 탄압하고 와해시킨다는 내용 담긴 당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심상정 의원 2013년에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런 용기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물론 검찰이 2015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2020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했던 말을 보면 삼성의 노사 문제는 시대의 문화에 부응하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심상정 의원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김재현 후보입니다. 심 후보님의 이런 공 동의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김 후보가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김 후보는 노조 권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행태 바꿔야 합니다. 강하게 심 후보님 노조 주장 동의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심상정 후보의 공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2013년 심 후보 폭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어땠습니까?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최소한 대가를 치르게 한 정부가 바로 현 정부라는 점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강부약,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띄우는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2015년에 검찰이 무혐의 때려가지고 참 속상했습니다. 저도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네, 마지막 제 주도권 자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재현 후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김재현 후보는 정당 없이 정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나 싶을 수 있겠지만 김 후보가 이후 걸어온 행보 이걸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김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으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시민 곁을 지킨 인물입니다. 미군 기지 관련 조례 제정운동,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반대 등에도 참여하면서 가장 아래에서부터 민생을 챙긴 후보입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아픔을 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덧 당원 8만 명을 보유한 진보당 대표가 됐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부지런히 정치활동을 하는 진보정치를 재건한 김 후보, 국민이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김재현 후보가 통합진보당 해산 후에 의정부에서 20살의 봄이란 1인 출판사도 운영했고 인생서점이라는 동네 서점도 운영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통합도 안 했는데 막 칭찬해 주시네. 통합을 해야만 칭찬을 하겠다는 저 윤석열 후보의 태도.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정당 없이 정치활동 한 사람 아닙니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정치 검찰이었다는 거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네네. 정치 활동을 했다 이야기죠. 윤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정당 바깥에서 왔고 처음부터 정치에 있지 않았던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김재현 후보가 당이 해체되고 나서 뭐 바닥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운동권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 우리 편.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이제 없어지지 않나요? 네, 국민의당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정당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김재현 후보의 의지와 생명력 또 현장에서의 경험을 귀하게 쓰고 싶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정부 만들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그냥 통합을 하세요 그냥 다. 삼 3라운드에 걸쳐 대선 후보 주도권 자랑을 진행했습니다. 3월 4일, 5일 사전투표, 9일 대선 당일 투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재현 후보 대변을 하면서 김재현 후보를 대중들이 많이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공약이 참 많이 알차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걸어온 길 이런 것도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고요. 유권자들에게 군소정당 후보의 유익한 정보 전달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원재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5기 안철수 후보를 대변하기로 했었던 강창구 기자입니다. 예, 3.1절 휴가에도 틈틈이 나름대로 이제 이걸 쓰면서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이제 어제 낮도 알고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웃음거리로 소화되고 말았지만 다른 후보들 뭐 공약과 장점 자랑하는 내용들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떻게 투표하실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구였습니다.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변한 김현수입니다. 제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과 또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이번에 또 서치도 해보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게 된 그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완주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참 힘드네요. 뭐 다른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호기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자랑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이 방송이 투표 직전에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권은 투표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투표장에 안 가는 거는 기권이 아닙니다.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권하지 마시고 후보들 정책 꼼꼼하게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고 한 명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